얘들아, 처음에 봐. 방향을 잡은 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거 먼저 하겠습니다. 알겠죠? 수열, 급수는 거의 안 나오죠. 직접 출제 범위가 아니고 그 간접 출제 범위랑 그 사이사이에 껴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건 먼저 할게요. 오케이? 수열의 극한이랑 수열의 급수는 당연히 논술에 나오겠죠. 근데 그거는 당장 써먹을 수 없으니까 일단 써먹을 수 있는 거 먼저 하고요. 그리고 니네가 알고 있던 것보다 되게 많이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하는데 사실 교과서를 먼저 복사하려고 했지만 그게 교재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알겠죠? 내용 설명은 그 교과서에 해당하는 내용 설명을 쌤이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처음에 봐봐요. 자, 한 번만 제대로 기억을 합시다. 뭐냐면 우리가 미분 계수를 처음 설명할 때, 자, 미분 계수라는 걸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뭐였어?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문제 먼저 설명하지. 맞아? 자, 혹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과연 뭘까? 병신. 자, 봐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뭐였습니까? 기울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울기라는 게 과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y는 fx를 그냥 이렇게 적당히 잘 표현을 해봅니다. 자, 보세요. y는 fx라는 걸 적당히 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임의의 두 점을 내 마음대로 잡습니다. 그러면 여기 함수값은 fa가 되겠죠? 여기 함수값은 fb가 됩니다. 그 두 개의 직선을 연결했을 때 그 기울기가 바로 뭐죠?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죠. 자, 그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어떻게 씁니까? b-a분의 fb-fa죠. 자, 말을 여기서부터 확장해 나가는 걸로 연습을 할게요. 알겠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 이건 우리가 기울기 또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쓰긴 쓰지만 이건 우리가 정해준 용어죠. 원래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이 말을 x 1당 선이다. 대박. 죽지 않고 돌아왔어. 자, 이거 x 1당 얼마입니까? y가 얼마큼 증가하는 y의 변화량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저렇게 평균 변화율이라는 용어로 이 긴 말을 뭐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용어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자, 이 말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y는 3x라는 건요. 기울기가 얼마짜리입니까? 3짜리인 거죠. 이 기울기 3이라는 의미, 평균 변화율 3이라는 의미, 이 말이 사실은 뭐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 정확하게 기억해둬야 나중에 써먹습니다. 알겠죠? 자, 평균 변화율 3, 기울기 3, 의미는 뭐냐면 x가 얼마 증가했을 때요? 1 증가했을 때 y는 얼마가 증가되는 거다라는 뜻입니까? 3이 증가되는 거다라는 말 뜻이 바로 뭐였어요? 평균 변화율 또는 기울기라는 용어였습니다. 자, 이거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요? 여기까지는요. 됐습니까? 자, 이런 말들로 원래는 표현을 하는 거였는데 그걸 뭘로 바꾼 것뿐이에요? 특별한 용어로 정의를 내려준 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에요. 자, 이거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금 더 가볼까요? 이거는 자, 지금 시간이랑은 상관없습니다. 나중 시간을 대비해서 선생님이 미리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는 자, 속력이라는 건 어떻게 표시를 하죠? 속력이라는 건 시간분의 거리라는 걸로 표시를 하죠. 오케이? 자, 봐요. 관동대가 몇 킬로죠? 200킬로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왜요? 시속 80km의 고속도로로 고속버스를 타고요. 200km를 간답니다.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몇 시간 걸립니까? 1시간 반. 도라이면 2시간 반 걸립니다. 이 셔틀버스는 2시간 반 동안 달리게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봐요. 이게 2시간 반 걸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돌려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시죠. 이 용어가 사실은 어떻게 표현되는 게 정상적인 거냐면요. 자, 이거를 잠깐 지우겠습니다. 알겠죠? 자, 2시간 30분 동안, 즉 시간으로 따지면
2분의 5겠죠. 얼마를 가는 거예요? 200km를 간다라는 의미 자체를 한국말로 야 선이야 이거 처음부터 미분 처음부터 하는 거라 지금 집중해서 지금 집중 못해서 놓치면 뒤로 가면 다시 설명 못한다. 수업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어. 지금 집중해서 봐. 자 봐요. 이 말 뜻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거 지금 80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숫자가 나오긴 나오죠. 이 80의 의미가 사실은 우리가 속력이라는 정의를 내렸지만 한국말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1시간 동안 뭐예요? 거리 아닙니까? 네. 이 얘기죠. 기울기라는 용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해요? 됐어요? 자, 이거를 나중에 이런 말을 봤을 거예요. 들어는 봤을 겁니다. 거리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순간 속도가 나온다, 순간 속력이 나온다라고 분명히 들어는 봤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거 하고 나서 나중에 할 때 도움이 될 거니까 미리 좀 설명한 겁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나중에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특별한 용어가 정의되어 있을 때 그걸 쓰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1시간당 간 거리로 속력을 대신해서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서는 기울기 또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이야기가 x1당 즉 아까 전에 시간으로 잡았으니까 1시간당으로 얘기를 했던 것 뿐입니다. 자, 이 말 이해하겠죠? 자,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이해하겠습니까? 자, 저 얘기에서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었습니다. 오케이? 원래 교과 내용에 얘가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쌤이 준비했던 건 사실은 이거였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차피 교재로 들어가니까 내가 따로 복사를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이거 준 겁니다. 보시죠. 자, 이 평균 변화율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극한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어떻게 도입하게 되는지 보세요. 자, 리미트 B가 A로 간다는 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맞아요? 자, 이 말뜻은 어떤 의미냐면 이건 아직 쓰면 안 되겠다. 오케이. 이 말뜻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방금 전에 저기 그려놨었던 y는 fx 여기가 뭐예요? a 여기가 뭡니까? b죠. 자, 이게 겁나게 어디로 다가가요? 요로 겁나 가까이 다가가죠. 그럼 생각을 해봅니다. 얘를요 이만큼을 확대해 볼게요. 봐요. 오케이? 저기 A라는 점이 띵 하고 여기에 찍혀 있을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또 다른 B점이 아주 가까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로 붙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극한으로 보내는 의미하는 바가 실제로는 아니지만 왜? 여기서는 B는 A라고 했어요? A는 아니라고 했습니까? B는 A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아니지만 이게 계속 다가간다는 직관적인 의미로 따져보자면 이 빨간 점이 마치 이 검은색에 가까이 붙어있는 것처럼 아주 같은 것처럼 생기겠죠. 그러면 바로 같은 점, 바로 옆에 점 계속 다가가다 보면 어떻게 돼? 그 점에서만 접하게 되는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얘가 봐요. 원래는 두 점을 지나가는 건데요. 그 B가 어디로 가요? A로만 가게 되면 A에 아주 가깝게 되면 그 직선을 생각했다면 그 A에서만 만나게 되는 거겠죠. 이 말 알아듣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의 의미는 뭐처럼 되는 겁니까? 이 fx 즉 x가 a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접한다라는 개념은 그 점에서만 만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 말 알아듣겠어요? 됐나요? 이게 바로 저 극한 즉 평균 변화율을 극한으로 보내게 되는 순간 변화율 즉 미분 계수의 의미가 됩니다. 여기까지 돼요? 이해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말을 길게 늘려 써볼게요. 뭐를 길게 늘려 써보냐면 얘의 의미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 또는 x는 a에 접하게 되는
접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을 극한으로 보냈다는 의미에서 순간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라고요? 순간 변화율 또는 뭐라고도 불러요? 미분 배수라고도 부릅니다. 또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접선의 기울기라는 말로도 표현이 하게 되니까 이걸 다 알아야 해요. 알겠습니까? 기호로 표시하는 방법은요. 얘를 기호로 표시하는 방법은 F'A라는 뜻인데요. 오케이? 이거를 F'A라고도 하고요. 어떻게도 표시를 하냐면 자 보세요.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단순히 기울기였죠. 어떻게 선생님이 표현했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표시를 했다면 그걸 기호로 델타 x라고 하고요. 델타 y라고도 합니다. 실제 델타는요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써요. 오케이? 뭐 그리스 뭐 그거래요. 엡실론도 있고 델타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는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만 생각을 하고요. 실제 기출에서 저 기호가 나오면 그때서야 설명해 주겠습니다. 읽어주는 건 뭐라고 읽어준다고요? 이 세모를 델타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저 델타라는 말 뜻이 뭐예요? x의 증가량, x의 변화량 분의 y의 증가량 또는 y의 변화량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얘가 붙음으로써 뭐가 되는 겁니까? 저 x의 증가량이 어떻게 돼요? 열나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러면 아주 작은 x의 증가량으로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거를 델타 x는 그냥 단순히 x에 대한 변화율 정도인데요. 아주 작은 x의 증가량, 변화량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dx분의 dy로 표시를 하게 돼요. 이 말뜻은 아주 작은 x의 증가량 분의 아주 작은 y의 증가량이라는 뜻입니다. 이 dx는 또 어디서 써지죠? 적분할 때 뒤에서 써집니다. 오케이?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뭐라고 읽어줬습니까? dx분의 dy라고 편리상은 읽지만 실제로 얘는요 dy dx라고 읽어줘야 됩니다. x에 대한 y의 미분이다라는 의미에서 dy dx라고 읽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는 그쵸? 설마 교수님이 물어보면 아니 그쵸? 그런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뭐 모르겠지만요. 자 교수가 읽어보라고 할 때 얘를 뭐라고 읽어주면 돼요? dy dx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우리는 근데 편리상 그냥 뭐라고 해요? dx분의 dy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말 이해하겠죠? 여기까지요. 자 이게 지금 다 뭐냐면 미분 계수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돼요? 네. 자 이거 다 알아듣겠습니까? 네. 자 뭐라고도 한다고요?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하고요. 미분 계수라고도 하고 접선의 기울기라고도 하고 표시하는 방법은 F'A라고도 하고 dx분의 dy 즉 y의 x에 대한 y의 미분인데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호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알겠죠? 왜냐면 요즘 표기 방법은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자 늙은이라 난 저렇게 해요. 옛날 기출 풀다 보면 나오니까 설명을 하긴 합니다. 자 이거 다 알아들었어요? 이게 바로 뭐에 대한 정의였었습니까? 미분 계수에 대한 정의였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거 싹 지울게요. 네.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평균 변화율을 표시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지금 내가 여기서 B라고 쓰긴 썼지만 그 B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X라고 바꿔주고 오케이? 얘를 이렇게 평균 변화율 자체도 X라고 바꾸면 이 순간 변화율은 뭐라고 써주면 됩니까?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고요? A로 간다고요. 이렇게요. 이 말 이해해요? 네. 여기까지요? 됩니까? 네. 미분 계수를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이 말 이해합니까? 네. 끝났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얘를 뭐라고도 바꿔서 표현할 수 있냐면 어차피 x가 a로 간다라는 개념을 생각해서 얘를 이렇게도
써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나요? 그러면 A 플러스 H에서 그 차이는 A죠. H죠.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리미트 H를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0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왜? 그 간격이 어떻게 되면 돼요? 0이 되면 되니까요. 이거 극한으로 쭉 보내면 되는 겁니다. 이 말 이해하겠어요? 됩니까? 돼요,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요. 자, 사실 우리는요. 여기를 통해서 미분 가능성, 즉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요. 미분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뭐랑 같은 얘기냐면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라는 걸 조건이 있었죠. 뭐하고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연속이라는 개념이었고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왠지도 기억하십니까? 잠깐만요. 쌤이 잠깐만. 알겠죠? 시간을 줄 테니까 왜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이어야 되고 좌미분과 우미분이 같아야 되는지를 한 번만 써보세요. 잠시 뒤에 선생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바로 써보세요. 알겠죠?